여러분, 야담 주모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어느 어촌, 거북이와 노인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무슨 내기를 펼쳤을까요? 자,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푸른 바다와 맞닿은 조그만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해룡장수라 불리는 노인이 살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바다를 지배하던 장수였으니까요. 물질을 하면 누구보다 깊이 들어갔고 작사를 던지면 백팔백중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잡히지 않는 생선이 없었지요. 큰 상어도 날쌘 참치도 그의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룡장수만 나가면 고기가 그물에 가득이었다네. 그 어른 손만 닿으면 바다가 선물을 내놓는다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입니다. 그에게도 예외는 없었지요. 어느새 그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한때 쇠처럼 단단하던 팔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눈은 침침해져서 멀리 있는 물고기를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그가 잡는 것은 커다란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해변가에서 조그만 조개 몇 개를 줍는 게 고작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해룡장수는 바닷가 바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허허, 예전엔 이 손으로 상어도 잡았는데 세월이란 놈 참 야속하구먼. 이제는 작은 조개도 줍기 힘드니 말이야. 그의 목소리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한때 바다의 왕이라 불리던 자신이 이제는 그저 늙은 노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여전히 바다로 나갔지요. 비록 큰 고기는 잡지 못해도 바다의 냄새를, 파도의 소리를, 그리고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해룡장수는 새벽녘에 일어났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지요. 그는 조그만 나룻배에 올라 노를 저었습니다. 잔잔한 물결 위로 달빛이 은빛 물감처럼 흘렀습니다. 바람은 시원했고 바다는 고요했지요. 오늘은 무엇을 만나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며 노를 젓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딘가에서 툭툭 무언가 배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떠내려온 나무 토막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지요. 그것은 커다란 거북이 한 마리였습니다. 등껍질이 달빛에 반짝이는 게 마치 보석 같았습니다. 거북이는 해룡장수의 배 옆을 느릿느릿 헤엄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요, 장수. 해룡장수는 깜짝 놀라 노를 놓칠 뻔했습니다. 응, 내 놈이 말을 하네. 허허, 내가 늙어서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건가? 아니면 미쳤나? 거북이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오, 장수. 내가 말을 배운 거지. 이 바다에서 100년을 살다 보니 사람의 말도 알아듣고 하게 되었소. 해룡장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바다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말하는 거북이는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다에선 별일이 다 있는 법입니다. 그는 곧 평정을 되찾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거북이야. 이 늙은 장수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 단순히 인사를 하려고 온 건 아닐 테고. 거북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기 한번 해보려 하오. 내기? 허허, 이 늙은 몸이 뭘 안다고 내기를 한단 말이냐? 장수, 자네 아직도 자신 있지 않소? 예전처럼 바다의 왕이라 자부하지 않았소. 그 말에 해룡장수의 자존심이 슬그머니 들썩였습니다. 비록 몸은 늙었어도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젊은 날의 자부심이 살아있었으니까요. 좋다. 그럼 무슨 내기냐? 거북이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간단하오. 누가 더 오래 바다 밑을 견디는가? 그것만 겨루면 돼요. 해룡장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물질도 잘했습니다. 한 번에 몇 분씩 물속에 있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폐활량도 줄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해보지 뭐. 그날 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서 거북이와 장수는 나란히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첨벙. 물은 차가웠지만 기분 좋았습니다. 깊고 푸른 바닷속으로 들어가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지요. 물풀은 리듬에 맞춰 춤을 추고 은빛 물고기 떼가 무리지어 지나갔습니다. 산호는 형형색색 빛을 내며 장수를 반겼습니다. 해룡장수는 숨을 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까진 내기쯤이야. 내가 누구인가? 해룡장수 아니던가. 한때 이 바다의 주인이었던 내가 말이야. 그는 자신감에 차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폐가 산소를 갈구했고 목구멍이 조여왔습니다. 옆을 보니 거북이는 여유롭게 헤엄치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해 보였지요. 아니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장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폐가 타들어가듯 고통스러웠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끝내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푸아!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그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요. 거북이도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장수, 괜찮소? 젠장 내가 이겼다. 인정할 수밖에. 거북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허허, 장수. 그대의 패는 사람의 것이지만 나는 바다의 자식이요. 이기고 지는 건 당연한 일이지. 이건 불공평한 내기였소. 해룡장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지요. 거북이는 처음부터 이기려고 내기를 건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해룡장수는 바닷가 바위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갈매기들이 울음소리를 내며 날아갔지요. 그때였습니다. 다시 그 거북이가 파도를 헤치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장수, 그날 내기 아직 끝난 게 아니오. 해룡장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니. 내가 졌잖아. 거북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자네의 세상으로 올라가 보려 하오. 누가 더 오래 못해서 버티는가를 해보자는 거요. 장수는 깔깔 웃었습니다. 허허, 거북이야. 못해선 내가 숨 쉬기조차 어려울 게다.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거북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도 내가 겪은 바다의 답답함을 알겠지. 우리는 각자의 세상에서 살아가오. 하지만 서로의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지 않겠소? 그 말에 해룡장수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북이의 눈빛이 깊고 맑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지혜가 담겨 있었지요. 해룡장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올라와라. 거북이는 조심스레 모래사장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커다란 등껍질은 햇빛에 반짝였지만 움직임은 무척 느렸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지요. 바다에서는 그토록 우아하던 거북이가 뭇에서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힘들어했습니다. 해룡장수는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거북아, 정말 괜찮겠느냐? 무리하지 말고 그냥 바다로 돌아가거라. 거북이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허허 장수. 내가 바다에서 자네를 본 것처럼 자네도 나를 이 땅 위에서 보게 되겠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양은 머리 위로 높이 떠올랐고 모래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공기는 건조했고 바람은 거북이의 피부를 말려갔지요. 거북이의 숨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눈도 반쯤 감겼습니다.
해룡장수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일어나 거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거북아, 이젠 그만 들어가라. 이 내기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이겼어. 그러니 이제 바다로 돌아가. 거북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아니요, 장수.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오. 우리는 서로의 세상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려 한 것이오. 나는 이제 알았소. 자네가 바다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거북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해룡장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거북아! 거북아! 해룡장수는 그 거북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그는 힘을 다해 거북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파도가 그의 발목을 적셨고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을 때 그는 조용히 거북이를 바다에 놓았습니다. 거북아, 미안하다.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거북이의 몸이 천천히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다가 잠시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거북이가 인사하듯 그렇게 반짝이더니 사라졌지요. 해룡장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짠 바닷물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거북아, 내가 내게 가르쳐준 건 이김이 아니라 이해구나.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기는 것만 생각했구나. 더 많은 고기를 잡고 더 강한 힘을 갖고 더 큰 명성을 얻는 것만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다른 이를 이해하는 마음이었어. 그날 이후 해룡장수는 다시는 내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해룡장수는 더욱 늙었습니다. 이제는 걸음도 느리고 손마저 떨렸습니다. 허리도 굽어서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맑고 깊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거쳐 투명해진 바닷물처럼 말이지요. 그는 매일 아침이면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파도를 향해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거북아, 오늘도 안녕하냐? 오늘 바다는 참 평온하구나. 너도 편히 쉬고 있겠지?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 늙어서 정신이 나간 게 아닐까? 바다를 보며 혼자 중얼거리시네. 하지만 해룡장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바다와 대화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신기한 일은 그때마다 일어났습니다. 해룡장수가 웃을 때면 멀리서 거북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곤 했던 것이지요. 마치 대답하듯 그렇게 물 위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날은 거북이가 가까이 헤엄쳐 왔습니다. 해룡장수는 주머니에서 떡 조각을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거북아, 오늘도 만나서 반갑구나. 거북이는 천천히 떡을 먹으며 장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거북이가 할아버지 친구예요? 해룡장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아주 오랜 친구지. 이 할아버지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준 선생님이기도 하고.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말이야. 바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직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지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오래 살다 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세상에서만 이기려 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익숙한 것에서만 승부를 보려 하지요. 하지만 진짜 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이의 세상에서도 숨을 쉴 줄 아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볼 줄 아는 용기입니다. 내가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거북이와 장수의 내기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사실 이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마음은 함께 이겼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으니까요.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내기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지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세월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순간이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푸는데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세요.